급발진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법원은 1년 6개월 금고형도 선고했습니다. 사람이 9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량이 낮냐? 돈을 위해서도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은 어떨까?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밤 9시 30분경에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례식장 복장이죠.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요. 이 사고로 무고한 시민 9분이 사망하시고 4분이 크게 다치셨는데요. 사망자 9분 가운데 6분은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고 3분은 심정지 상태로 사망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망자분들 중 4분은 은행 동료분들이었는데 승진과 인사발령을 축하하려고 회식자리에서 이런 황망한 일을 당하셨고, 서울시청 공무원분도 계셨는데 전날 상을 2개나 받으시고 기쁜 하루를 보냈는데 또 황망한 일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가해 차량은 일방통행인 4차로 도로를 역주행해서 인도에 돌진해서 이 사고를 냈는데요. 경찰은 운전자인 이 사건 가해 운전자 68세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9분이나 돌아가게 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운전자는 급발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비슷한 사례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과거 판례들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이런 사고 음주 측정부터 하죠. 음주 측정 결과는 음주는 아니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네요.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고 급발진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데요.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됐고 심지어 지금 시내버스 운전기사라고 합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처벌도 나오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상 혐의로 입건되고 수사돼서 죄가 인정된다면 이 벌로 처벌될 것입니다. 이 조문 보이십니까? 교통사고 처리법 제3조 제1항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할 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고, 돈 금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금고는 징역하고는 달라서 징역은 역을 부여한다는 거죠. 금고는 노동형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의범이 아닌 경우 금고형 같은 걸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만약에 본인이 고의로 돌진해서 사람을 쳤다, 이런 건 완전한 살인죄죠. 하지만 이 사람 주장대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그래서 급발진이다, 피하다가 잘못했다, 운전미숙으로 잘못했다, 이 경우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과실로 처벌되죠. 그때 운전자도 업무자입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 치사상이 적용되는데 교통사고는 특별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처벌은 형법 제268조에 있죠. 좀 보이십니까? 제가 과실범은 보통 금고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니, 형량이 똑같은데 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규정하고 있는가?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규정한 이유가 있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치상의 경우, 다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치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 그러죠. 이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통사고 이렇게 접촉사고 나면 목 잡고 나오잖아요. 이게 다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처벌된다면 거의 전 국민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례로 해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단서죠. 조문 보이십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이번 김호중 가수 사태처럼 사고를 내고 구호조차 안 하고 도망간 경우 뺑소니죠.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밑에 1호부터 12호까지 단서가 나옵니다. 조문 보이십니까? 1호는 신호위반이죠. 2호는 중앙선 침범입니다. 3호는 제한속도 20km 초과하는 거죠. 4호는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위반해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위반해서 운전하는 경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의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면허 제대로 없을 경우, 술 취한 상태, 음주운전이죠. 약물 영향, 마약 먹고 하는 거. 이번에 이게 9호,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보도를 침범해서 보도 횡단방법 위반해서 운전한 경우죠. 9호인데요. 어차피 사람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지만 다친 사람에 대해서도 입건이 됩니다.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그리고 자동차 화물이 떨어져서 필요한 조치 안 하고 운전할 경우, 이 경우도 12호에 해당합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금고는 징역이 아니라고 했죠. 예, 노동까지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벌금은 논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처벌은 될 것이고요. 양형에 고려가 되겠죠.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기소돼서 처벌될 것입니다. 실제 조문인 건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대법원 양형기준표가 있죠. 2024년에 또 새로 나왔는데요. 저는 매년 이제 나오면 구매해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가늠을 하는데요. 여기 대법원 양형기준표가 보이십니까? 교통사고 치사는 기본형이 8월에서 2년이네요. 보통 2년 나오면 집행유예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죠. 가중된다면 이 경우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서 3년 사이입니다. 여기 표 보시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습니다. 가중요소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는 뭐 사망이니까 또 중상해까지 있으니까 가중되겠죠. 일부에서는 차가 급발진한 게 아니라 이 운전자가 급발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만약에 이게 난폭운전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그 경우에는 또 가중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과실의 전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고의로 그냥 사람들 처받고 하겠다 이랬으면은 살인죄로 처벌되겠죠. 변호사들이 감경 요소로 흔히 변론하는 전략이 여기 보이십니까? 상당한 피해 회복,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하는 건데 사망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있을 수가 없죠.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보험엔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보험사가 먼저 이 사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운전자에게 구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신 내줬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되겠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은 피해자들이 손해는 어느 정도 보전된다고 보기 때문에 감형 요소로 넣습니다. 무보험 운전하면 사실상 가중처벌된다고 보셔야겠죠. 진지한 반성, 급발진 요구하다가 급발진 아닌 게 밝혀지면은 이 경우에는 양형에 불리하겠네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 사람의 전과는 모르겠는데 뭐 이때까지 운전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전과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상해보면 이 사람은 뭐 중앙성 침범이나 보도 진행 때문에 사람을 사망케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라고 했죠. 징역이 아니라 금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한 3년 정도 실형 금고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4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5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하잖아요.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서 예전 판례들과 사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급발진은 차량 결함에 의한 것인데요. 저도 뭐 한 20년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 국내 차였는데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 그러면서 갑자기 RPM이 확 뜨고 가는 겁니다. 그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르막길이 다행이었고 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넣고 기아 중립으로 박아가지고 헛바퀴가 막 돌면서 그때 깜짝 놀라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운전자 잘못이 아니라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과실도 없다고 봐서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네요. 근데 이 경우 CCTV 확인 결과 차량이 계속 추돌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멈추면서 정차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급발진의 양태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른이 주목받으면 경찰분들이 엄청 열심히 사건을 우선소리로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제네시스 차량이라고 하죠. 사고 2달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었고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양호가 나왔고 급발진 관련 진단이 있는데 센서 진단에서도 양호가 나왔다고 합니다. 뭔 말입니까? 차량에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죠. 2달 전에는 차량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달 후에 갑자기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부분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겠네요. 뉴스를 보면 이제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 보통 EDR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국가서에 보내서 분석한다는데 보통 아무리 빨라도 한 달 걸릴 거고 2달, 3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한문철 변호사님 계신데요. 한문철 변호사님은 급발진 얘기하면서 EDR 분석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이 분석이란 게 그 당시 사고를 현장을 정확히 재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얼마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있죠. 강릉의 할머니가 손자를 옆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급발진 사고 때문에 손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당시 블랙박스가 공개됐는데 어떻게 하면서 다급해하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고 손자가 옆에 있었는데 이 부분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국가수 결과에서는 급발진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블랙박스에 나와 있는 오디오도 그렇고 정황들 이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유족 측에서는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아버지죠.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거기서 재연 시험하고 전문 감정인 통해서 감정을 하고 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민사소송에서 급발진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확정된 판결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 강릉 할머니 급발진 사고에서 손자 이름이 도연이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도연이법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 취지는 뭐냐면 지금은 급발진이 있었다는 것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개인이 하기에는. 그래서 제조사가 급발진이 없었다는 걸 입증이라 그래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있는데요. 버든 오브 프루프. 입증을 누가 하냐, 이 부담을 누구한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자니까 급발진 여부에 대해서 제조사가 결함 없음을 입증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본다고 합니다. 아직 그런 건 발행되지 않았고 결국 개인들이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급발진 사고에서는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한테 적용되는 법과 예상되는 형량, 그리고 급발진을 인정될 가능성,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과거 판례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에 불법 투입된 트럭에 과적, 적정 함량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렇게 운전하다가 제동장치 결함으로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를 들이받아가지고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지원 사건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순천지원이었는데 운전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추가로 경합된 범죄에 대해서 벌금 20만 원 정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었고 이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이 감안돼가지고 집행유예를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얼마 안 됐네요. 이때는 80대 운전자가 춘천에서 가속 및 신호 위반했습니다. 과속하고 신호 위반했으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올라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던 이 경우는 기소가 돼서 처벌받겠죠. 보행자 3분이나 치여서 숨지게 했는데 일부 유족은 원불 탄원서도 냈고 아까 전에 피해자랑 다 합의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는 다르겠죠. 이때 법원은 1년 6개월 금고형으로 선고했습니다. 가해자가 고령에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80이 넘고 고령 상태에서 건강이 좋지 못하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는 거의 위험운전 치사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꼭 음주나 약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운전하기 힘들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운전을 맡겨야겠죠. 또 지난해 11월 이번엔 수원인데요. 수원역 2층 한승센터 부근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가 사람들을 덮쳐서 사망도 한 분 발생했고 상해 입은 분들은 많죠. 17분이나 상해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기사분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데 검사는 구형을 하죠. 형을 구한다는 겁니다. 판사는 판결하고 선고를 하죠. 그래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검사가 이 정도 처벌하라고 그러면 변호사가 방어를 해서 좀 줄이는 게 일반적이죠. 그때 검사는 1년 6개월의 금고를 구형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초범이고 실수했는데 실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거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경우, 특가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그리고 민식이법이라고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이런 경우가 실형이 나오고 많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의 규모나 심각도를 봐서 그리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진실이 밝혀지면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집행유예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실형이 나올 텐데 일반인 법관정에서 사람이 9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량이 낮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살인의 고의가 없이 정말 이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과실로 일한 것이라면 사실 과실손괴 이런 건 없습니다. 잘못해서 물건 떨어져서 컵 깨졌더니 과실손괴가 처벌 이러지 않잖아요. 사람이 사상이 이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고의범보다는 형량이 좀 낮습니다. 일반인 법봉문장에 좀 안 맞죠. 여러분 자동차 엄청 편리하죠? 하지만 이 자동차는 잘못 운전할 경우 이 사건에서 보듯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흉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과신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러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을 반납하시고 운전 안 하시는데요. 내가 고령이라는 것만으로는 아니고 고령인데 눈도 침침하고 반응 속도도 느려졌다 이러면 이 사건 참고하셔가지고 운전을 안 하시는 걸 고려드립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고령자들 표를 의식해서 이런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고령으로 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을 정해놔야지 또 그분들한테 대상을 돼서 하니까요. 우리 국민의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내고 있잖아요. 세금같이. 그래서 한 75세?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될까요? 75세 정도 만으로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적성검사를 계속 받아서 본인을 위해서도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은 어떨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이 진짜로 급발진에 의한 거다. 그러면 사실 운전자는 범죄가 아니라 안타까운 사고인 것이죠. 본인도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를 원합니다. 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한문철 변호사한테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님이 직접 상담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직접 상담하니까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 위 번호에 있으니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